요즘 청년들 주식과 가상화폐 등 투자에 대한 관심이 정말 높죠. 하지만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 금융 지식이 있더라도 곧바로 행동이나 행복감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 이유가 뭔지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번 조사와 연구를 진행한 금융과 행복 네트워크 정운영 이사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사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 이 청년들의 금융 역량을 굉장히 다각도로 살펴보는 조사를 진행하셨습니다. 네. 이 조사를 어떻게 시작하시게 된 건지 그 배경이 궁금한데요. 네, 저희 금융과 행복 네트워크가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다 보니까 청년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최근에 청년들은 자신의 어떤 적은 소득에 비해서 굉장히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크기 때문에 금융생활에 대한 고민이 큽니다. 그래서 실제 청년들의 금융 지식과 태도, 행동 그리고 그 결과로 이어지는 이 금융 행복도까지의 관계를 저희가 한번 살펴보면 청년들에게 필요한 금융 교육이나 정책의 방향을 잘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굉장히 의미가 있는 조사인데 그렇다면 조사 결과 이 청년들의 금융 역량 수준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저희가 이제 청년의 금융 역량은 금융 지식과 태도,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전체적인 평균 수준은 63.67점 정도인데요. 실제적으로 금융 지식이 가장 높고 행동이 그거에 비해서 굉장히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에 비해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게 조금 부족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장기 재무 계획을 세운다거나 지출을 어디에 했는지 기록한다거나 그다음에 이제 계획적인 소비를 한다거나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이 금융 행복감을 낮게 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네, 방금 이 금융 행복도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이 네. 개념도 굉장히 신선한 것 같아요. 네, 어떤 네. 의미가 있는 개념입니까? 이게 이제 좀 가장 차별화된 연구의 분석 결과인데요. 네. 이제 청년들이 단순히 돈을 얼마나 벌고 아느냐에 그치지 않고 청년들은 과연 돈 때문에 얼마나 편안하고 스스로 잘 통제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자신감이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고요. 실제 이 점수는 50점 정도가 더 못 나왔고요. 실제적으로 이 금융 행복감은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자신이 이제 매달 수입과 지출을 잘 관리하고 미래에 나는 기본적인 금융 생활도 잘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금융 안정감인데 이 안정감이 가장 낮게 나타났고요. 실제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한 만족감이 금융 만족감이고 미래에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이 금융의 문제가 닥쳤을 때 내가 잘 해결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라고 하는 항목이 금융 자신감인데 상대적으로 금융 자신감은 좀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요약해 보자면 청년들에게 희망은 있지만 여전히 그 기반은 불안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희망은 있지만 기반이 불안하다. 네. 기억해야 될 점이네요. 네. 이 청년들이 실제로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고 이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조사도 하셨는데 네. 그렇다면 청년들의 투자 상품 보유 여부에 이 금융 역량과 금융 네, 행복도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까? 네. 그래서 실제 금융 지식과 태도와 행동이 모두 높은 금융 역량이 높은 청년들은 의외로 공식적인 금융 상품, 예를 들면 예금, 적금, 그다음에 채권, 주식과 같은 이런 공식적인 금융 상품을 보유할 확률이 굉장히 높았고요. 또 금융 자신감이 높은 청년일수록 주식 투자를 많이 하는 확률이 높았고, 금융 만족감이 높은 친구들은 금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확률이 높았고요. 상대적으로 금융 안정감이 낮은 친구들이 코인과 같은 가상 투자에 투자할 확률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불안한 상황에서 한 방을 노리는 모습으로도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최근에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는 것도 뭐 연관이 있는. 네. 그래서 청년들이 어떤 투자를 선택하느냐가 이 자신들이 소득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실제 자신들의 금융 지식과 태도, 행동, 그리고 얼마나 금융에 대해서 자신감 있고 만족하고 불안하지 않은지에 대한 이런 금융 행복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금융 지식뿐만이 아니고 네. 태도와 만족도 같이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네. 그렇다면 이런 조사 결론을 토대로 네. 어떤 정책이나 교육이 앞으로 더 필요할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무엇보다 아는 것과 실제 행하는 것의 간극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청년들에게는 단순히 금융지 수익이 부족하다기보다는 실제 그거를 행동으로 체화하고 실제 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서요. 이제 그런 실생활 기반 금융 교육을 최근에 AI 기반이나 체험용으로 많이 개발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상당히 앞에 금융 불안감이 높다고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실제적으로 불안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청년들과 청년들의 상황에 맞추어진 맞춤형 1:1 멘토링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확대하는 게 필요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금융에 대한 장벽이 너무 높잖아요. 그래서 그 장벽을 좀 낮추는 이런 기본 금융 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청년들을 위한 기본 네. 금융 정책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이제 청년의 금융 정책은 대부분 그 저금리 대출이나 또 지원해 주는 거에서 그쳤어요. 그런데 이런 물론 단기적으로 이런 방법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청년 스스로가 자신에 대한 금융 기반을 만들 수 있는 구조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단순한 상품 제공을 넘어서 청년들이 스스로 금융에 대한 이력을 쌓고 또 자신의 어떤 그에 따라서 금융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기존에 이제 많은 신용평가는 소득이랄지 또는 사용 내역, 대출 기록만 가지고 하는데 청년들이 좋은 금융의 어떤 공과금 납부랄지 또 예산 계획 같은 일상 속에서 금융 이력을 잘 실천하면 좋은 신용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대안신용평가 시스템을 좀 도입하고요.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소액으로 금융이 제공되지만 자신의 좋은 금융 습관이 쌓이면 점점 더 큰 기회를 가지는 그런 금융 사다리 체계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 보호에서 벗어나서 이제 청년들이 스스로 신용을 만들고 자신의 자산을 키울 수 있게 돕는 것, 그게 이제 진짜 기본 금융 정책의 방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단순히 상품만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스스로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금융에도 사다리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막연한 미래에 어느 때보다 불안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청년들입니다. 금융의 관점에서 이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서 조언해 주실 만한 내용이 있으실까요? 청년의 삶은 어떻게 보면 아직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네. 그래서 금융을 잘 모를 수 있고 또 실수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수하더라도 거기에서 좌절하기보다는요. 신용도 자산도 자신감도 이제 막 시작일 뿐이고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조급해하지 마시고 누가 코인에서 돈 많이 벌었다더라 이런 거에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한 걸음씩 자기의 리듬대로 걸어가시고요. 꼭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어려움이 생기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저희와 같은 금융행보 네트워크나 청년금융센터 같은 전문가들과 상담할 수 있는 창구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거를 잊지 마시고 꼭 같이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의 청년들이 불안 대신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시스템도 함께 변화를 고민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사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